5월 24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지난 5차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차재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차재원 교수님은 청와대 안 들어가세요? 제가요? 예. 왜요? 아니, 경상도인데다가 또 이렇게 외모도 좀 비슷하게 생기셨고. 예. 예. 이번에 뭐 부산 배제 원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부산 배제 원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갈 부산 배제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비호가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건데 지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김비호 특정 있는 결혼하시면 특종을 거론해줘 그러면은 부산 배제 원칙 있다고 저한테 얼마나 얘기해. 너 청와대 안 가냐 그랬더니 부산 배제 원칙 때문에 전 못 갑니다. 네, 참고로 김비호 씨는 지금 부산의 영도와 동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영도와 계십니다. 중구요. 영도 중구. 죄송합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김무성 그 대표 의원한테 옥새 파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그래갖고 지금 4선 낙선 의원입니다. 4번 떨어졌어요. 가까운 사이신 거죠? 아니, 전혀 하고 저안 가요. 아슬아슬한데 이거. 명예훼손은 저를 고발해야지 뜹니다, 그분은. 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가까우신 걸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아니, 뭐, 누구는, 이거 신문 조서도 공개하는데. 이거 공개 왜 못해요? 이거 공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양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래 피해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피사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개 안 되는 거 갖고 우리가 방송하면 안 되잖아. 그만할까요, 이제? 근데 언론에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신문에 이게 원래 이제 잡지 쪽이었죠. 출판에 공개가 된 사실 이 출판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말씀 듣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C 패널 말 끊지 마십시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원래 패널은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끊어야 돼요. 예. 그렇죠? 아니 저는 말이 긴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자기 말 길다는 패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5분들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온 어디서 공개했어요, 공개를? 사실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예. 몸이 안 좋아서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거 처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특히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봉인을 30년 봉인 정부 기록물로 30년 봉인을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유세 과정에서 국회 요청해서 이 봉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알려진다. 그러니까 공개한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역공 작전 아닐까요? 지나친 음모론은 경계합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네. 피곤해서 관저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무척 궁금해하고 혹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막상 김장수 안보실장 했을 때 관저에 없었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스토리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여러 군데로 팩스를 보냈다고 했었죠. 아니 관저에 있어서 관저에서 좀 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인이 안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당시에 그 국조특위 그 증인으로 예. 나왔을 때 김장수 안보실장이 주장했던 바는 당시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에도 보내고 본관에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보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 그 비슷한 얘기들은 몇 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를 바깥에서 일을 보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관저에서 직무를 본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평소에도 보고를 할 때 대면에서 보고를 했던 적은 없었고, 예. 팩스를 넣거나 문서를 어느 곳에 전달을 해놓으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가져다가 줬었다. 항상 평상시에도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정수 전 안보실장 입장에서도 이게 누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다 그냥 넣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차 교수님,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또 음모론은 아니지만 추적하는 데는 또 달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그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를 만들어냈는데 네. 대통령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할 수 그랬죠. 없습니다. 네, 네. 관저에 있었던 사실이 그렇게 비밀인가요? 그 비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그 때문에. 의혹을 증폭시킨 건 자신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때 당시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했을 때 이분이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위정을 하면 안 되니까 본인은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의 실제 위치를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요? 관저에 있었던 게 은폐할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간절히 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발설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위증죄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안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의 그 정확한 위치를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 간제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검찰이 진술만 받은 거지 그걸 검증을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관저에 있었다라는 검찰 조서의 이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죠. 이 부분 하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가 검찰과의 그 대면 수사 과정에서 예. 조사 과정에서 자신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다 아니다를 검찰이 여러 가지 관련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행위 아닙니까? 기다 아니다는 뭐예요? 사실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아 맞다 아니 그렇다 아니다. 예, 그렇다 아니다. 아 고향은 어디세요? 기다 아니다가 사투리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어록 가운데 그 얘기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계신 곳이 집무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해는 좀 가요 저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대통령직이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위 공직자이긴 하지만 이분도 따져보면 직장인이거든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직에 혹은 직장의 개념이 없고 자기가 있는 곳이 곧 지미국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네요. 인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조차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 인식의 문제. 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장 기자님의 아주 그 깨알 같은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저도 그 공감을 하는 게요. 네. 저는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굳이 이게 조서에 나온 부분을 저는 상당 부분 믿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진짜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내가 관저에서 사인하고 평소 업무 보던 당시대로 그냥 보고가 들어오니까 서면 늦게 서류로 사인해놓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춘제에서 1월쯤이었나요? 기자들 갑자기 불러 모아서 얘기할 때도 하루 종일 결제 서류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 사인하고 하다 보면 저녁 때쯤 되면 너무 피곤해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도의 상황 인식이었고 그랬던 거지 그걸 뭐 일부러 감췄거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 이런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뭘 더 하느냐. 저는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닌 것 예, 같아요. 저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까지 롯데를 뒤졌고 롯데 잘못 뒤졌죠. 그다음에 안가를 뒤졌고 평창동을 뒤졌고 또 다른 곳을 뒤졌던 기자들은 다 헛다리 짚은 거네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인데 우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생각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은 그냥 그런 정도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해상 사고가 일어나는데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해명이 그거잖아요. 전문가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 수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자꾸
보통 다른 사람이라면 나라면 아니면 일반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머리에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그쪽에 맞춰놓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이해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쿡쿡 찌르네요. 제가요? 예.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세월호 7시간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는 뭐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 있었냐 안에 있었냐 그 이야기가 논란이 있다가 성형 시술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됐었던 거 안에 아니에요? 관제에 있는 건 거의 앉아 지금 다 앉아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7시간 저 관제 안에서 뭘 했느냐가 이제 네. 쟁점이었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데 그 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성형 시술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아직 뭐 진실을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날 좀 피곤해가지고 관제에서 조금 편하게 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가 상당히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일 집무실에 안 나온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매일마다 아침마다 아마 청와대 참모들은 아침에 이 이야기 할 겁니다. 뭐 청와대 참모들이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오늘 할매 어디 계시노?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집무실로 오시는지, 관제에 계시는지. 사실 이것은 잘못 오셨어요. 시트콤 하는 데 가셔야 돼. 앞서 아까 부산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약간 좀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할매 어디 갔노? 할매 어디 계시노?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계시노? 충분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관제에 계신다. 근데 왜 관제에 계시냐?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아. 계속 부산 버전 해보세요. 왜 관제에 계시노? 이제 개가 피곤하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피곤해서 관제에 계신다는 것이 만약에 핵심 참모들은 다 공유가 알게 모르게 됐을 거예요. 됐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자기들끼리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 실제 또 그 보고서 올라갔을 때도 청와대 그 관제에 근무하는 근무 요원들조차도 제때 전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진술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뭐 내가 그 더러운 돈을 받겠다고 대통령이 됐겠냐. 예,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그리고 이제 뇌물을 받으면 조용히 은밀하게 받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재단 만들어서 받았겠냐 내가 뭐 이제 이런 인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 낸다고 해서 되게 기뻤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공무상에 필요하고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면 그 자체가 그냥 일이 되어서 딱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네. 세월호 문제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오늘 이 시간에 세월호 얘기만 다 해도 이게 우리가 밥값 하는 거예요. 네? 이기 특조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네. 후보 시절에 공약도 했었어요. 4월 네. 16일 안산에 가서 네. 만약 국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 직속 특조위를 네. 구성하겠다. 근데 그것은 오늘 청와대가, 예.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공식 해명을 했는데요. 아니 4월 16일 날은 그렇게 분명히 안산 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공식적인 업무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조국 민정수석에게 예. 업무 지시를 했죠. 세월호 재조사. 재조사 예. 했지만 네. 특조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 네. 그런 뜻은 현재까지 없는 거로 네, 확인된 그러니까 거죠. 세월호 재조사는 지시를 한 것이고요. 세월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상황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국회에서 제2기 특조위를 구성을 해서 법률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가 이렇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안 나온 거죠. 구체적인 안은 그렇습니다. 없이 다만 네. 세월호 재조사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렇습니다. 공식 예. 입장인 거죠. 5월 24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지난 5차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선 오마이TV 방송국장께서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차재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차재원 교수님은 청와대 안 들어가세요? 제가요? 예. 왜요? 아니 경상도인데다가 또 이렇게 외모도 좀 비슷하게 생기셨고. 예. 예. 이번에 뭐 부산 배제 원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부산 배제 원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그냥 나도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끊어야 돼요. 예. 그렇죠? 아니 저는 말이 긴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자기 말 길다는 패널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5분들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온 어디서 사실을 공개했어요, 공개를?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예. 몸이 안 좋아서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거 처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특히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봉인을 30년 봉인 정부 기록물로 30년 봉인을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신문 조서도 공개하는데 이런 공개 왜 못해요? 이거 공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양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래 피해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피사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개 안 되는 거 갖고 우리가 방송하면 안 되잖아. 그만할까요, 이제? 근데 언론에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신문에 이게 원래 이제 잡지 쪽이었죠. 출판에 공개가 된 사실 이 출판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말씀 듣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C 패널 말 끊지 마십시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원래 패널도 그냥 정도 후보 시절에 유세 과정에서 국회 요청해서 이 봉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알려진다. 그러니까 공개한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역공 작전 아닐까요? 지나친 음모론은 경계합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네. 피곤해서 관저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무척 궁금해하고 혹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막상 김장수 안보실장 했을 때 관저에 없었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스토리도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여러 군데로 팩스를 보냈다고 했었죠. 아니 김장수 관저에 있어서 관저에서 좀 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산 이유가 배제 별로 원칙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비호가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건데 지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김비호 특정 있는 거론하시면 특종으로 거론해줘 그러면은 부산 배제 원칙 있다고 저한테 얼마나 얘기해. 너 청와대 안 가냐 그랬더니 부산 배제 원칙 때문에 전 못 갑니다. 네, 참고로 김비호 씨는 지금 부산의 영도와 동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영도와 있습니다. 중구요? 영도 중구.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 예, 김무성 그 대표 의원한테 옥새 파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그래갖고 지금 4선 낙선 의원입니다. 4번 떨어졌어요. 가까운 사이신 거죠? 아니, 전혀하고 저안 가요. 아슬아슬한데 이거. 명예훼손은 저를 고발해야지 뜹니다, 그분은. 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가까우신 걸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아니, 뭐, 누구는 이거